정원하면은 인위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조경의 의미부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집 주변의 정원을 만드는 일에 중점을 두는 것, 즉 식재 중심의 전통적인 정원 기술을 얘기합니다. 넓은 의미로는요, 집 주변의 정원뿐만 아니라 모든 옥외 공간을 포함한 환경을 조성하고 보존하는 종합 과학예술이라고 보는 거죠. 이것이 정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조경을 필요로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우리나라에서는요, 1970년대 초 경제개발 계획에 의해서 국토가 훼손되고 이제 이게 심각해지면서 자연 환경 보호와 경관 관리의 필요성을 느껴서 조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답니다. 도시화가 진전되고요, 환경 오염이 증가하고 기온 또한 상승하면서 하천의 범람 횟수가 많아졌죠. 건물이나 인간들의 생활 활동의 중심으로 도시가 그 중심부의 온도가 높이 올라가고 이런 거를 우리가 열섬 현상이라고 이렇게 해요. 예, 히트 아일랜드라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 주변의 강우량이 증가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온도를 낮춰줘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잖아요. 그래서 엄청 그 온도가 올라가고 여름에는 아마 대구가 제일 덥다고 막 뉴스에서 보셨을 건데, 그래서 온도를 낮춰야 되는데 어떻게 대구에서는 했냐. 집과 개인 집과 집 사이에 담을 없애고 그 담이 있는 자리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나무를 심다 보니까 도시의 기온이 여름에 한 2, 3도 낮춰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필요로 의해서 조경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제 정원 양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원 양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게요. 정형적인 정원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어디 가면 이게 잘 나타나냐면 서아시아나 유럽 지역에서 발달한 양식이에요. 건물에서 뻗어나가는 강한 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형으로 구성되며 수목의 전정은 기하학적으로 그런 형태를 갖고 있죠. 그게 이제 정형식 정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연식 정원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그 옛날 어른들께서 만들어 놓은 정원들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동아시아에서 주로 발달한 양식으로 유럽에서는 18세기경부터 영국에서 발달하였고 유럽 대륙에 영향을 주었답니다. 자연을 모방하거나 축소하여 자연적 형태로 이렇게 정원을 조성하였으며 연못이나 호수 중심으로 정원을 조성하였고요. 주변을 돌 수 있는 그런 산책로를 만들어서 다양한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거죠. 이게 이제 자연식 정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형식과 자연식을 절충해 한 정원이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는 절충식 정원이라고 하는데, 한 정원의 정형식과 자연식의 형태적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양식으로 실용성을 이렇게 중요시한 그런 정형식 구성 내에 자연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실용성과 자연성을 이렇게 절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가 있었어요.
정원 양식에는 정형식, 그 다음에 자연식, 절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또 이 집 이제 세계적인 그 정원을 조금 어, 어떻게 다른지 각 나라마다 그거를 약간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집트 정원, 주택 정원입니다. 무덤의 벽화를 통해서 당시의 정원을 추측할 수 있는데요. 테베에 있는 아메노피스 3세의 한 신하의 분묘와 아메노피스의 4세의 친구인 멜리레의 정원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정원은 네모 반듯하고 높은 울담, 담 안에 몇 겹의 수목을 이렇게 열식으로 이제 구형은 뭐죠? 동그랗게 또는 T자형 침상지, 그리고 물가의 키오스크 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집트 정원의 특징이지요. 또 바빌로니아의 공중정원을 좀 살펴볼게요. 이거는 추장 알리의 언덕이라고도 하는데요. 신바빌로니아의 네부카드네자르라는 왕비, 다시 한번 할게요.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왕비, 그 아미티스를 위해서 조성한 정원으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벽의 높은 노단 위에 수목과 덩굴 식물을 식재하여 만든 최초의 옥상 정원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고요. 예, 이게 바빌로니아 공중 정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구라트형의 피라미드가 계단층을 이루고 각 노단의 외부를 화랑으로 두르고 있어요. 회랑이죠. 각 테라스마다 수목을 식재하고 강물을 끌어다가 저수지에 저장하고 또 관수를 하죠. 이게 이제 바빌로니아의 공중정원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스 아고라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이 아고라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도. 그래서 이건 그리스에서 시작되었고, 그리스 아고라입니다. 도시 활동의 중심지로서 시장이나 집회소로 이용되고요. 도서관, 의회당, 신전, 야외 음악당으로 둘러싸인 중앙 공간의 광장이죠. 히포데이무스, 이것이 이제 최초의 도시계획가로 아테네 도시를 건설한 사람이 히포데이무스예요. 이 사람은 또 우리가 기억해 줄 필요가 있겠죠.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지만은 어떤 사람이 최초로 시작을 했을까라고 한다면 히포데이무스라는 사람이 처음 시작을 했다. 또 로마의 주택정원이 있습니다. 로마는요, 그 폼페이의 주택정원을 보면은 2개의 중정과 1개의 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내향적인 양식입니다. 그 로마 주택정원에서는 토피어리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최초로 토피어리를 정원에 사용한 곳이 로마 주택정원입니다. 또 중정이라고 있어요. 중정. 우리가 중정하면은 일본식 집에 그 안에 네모나게 들어가 있는 것을 중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로마에서 그 중정이 있습니다. 제1중정, 제2중정 이렇게 있거든요. 제1중정에는 아트리움이라고 그래서 손님 접대나 사물을 위한 공적 공간으로 무혈주 중정이에요.
그리고 돌 포장과 화분 장식을 해둡니다. 거기다는. 그럼 제2 중정에는 페리스틸리움이라고 그래서 그 중정의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그 가족을 위한 사적 공간으로 주랑식 정원이고, 바닥은 포장하지 않는 채 탁자와 의자를 배치하고 있고요. 화해와 분수, 조각, 계단, 제단, 죄를 지내는 제단, 그리고 돌 수반 등 정형적으로 식재를 배치해 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마 주택정원에는 후원이라고 있어요. 지스테스라고 하는데 수로를 축으로 그 좌우에 산책로인 원로와 화단을 대칭적으로 배치해 두었죠. 자, 로마 정원의 특징이 있었죠. 중정이 제1중정이 있고 제2중정이 있고, 제1중정은 어떤 사무적인 손님 접대나 사무적인 것을 위한 것이었고, 제2중정은 가족들을 위한 사적인 공간으로 제2중정을 두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후원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집트를 보았고, 바빌로니아의 공중정원, 그리고 그리스의 아고라, 로마의 주택정원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또 여기 포럼이라고 있어요. 포럼은 지배계급을 위해 상징적으로 그 왕의 행진, 집단이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광장의 성격을 지닌 곳이 포럼입니다. 둘러싸인 어떤 건물군에 의해서 일반 광장, 시장 광장, 황제 광장 등으로 구분하는데, 여러분 이 포럼은 유럽에 여행을 가신 분들은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포럼이요. 그런 곳이 있고요. 자, 그라나다에 아람브라 궁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드라마에서 현빈이 나온 어떤 드라마인데, 그거 이 그라나다의 아람브라 궁전이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13세기 중반 무하마드 1세에 의해서 창건되어서 14세기 말에 완성되었답니다. 무어 양식의 극치를 나타낸다고 하고요. 아람브라는 아랍어로 붉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주로 건물과 성체를 붉은색 벽돌로 지은 데서 유래한 거죠. 그래서 이슬람이 망할 때까지 지켜진 최후의 유적지로 4개의 중정이 남아 있습니다. 알베스카의 중정, 궁전의 주정으로 공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정확한 비례와 화려함, 그리고 장엄미가 뛰어난 곳입니다. 지금 그 사자의 중정이라고 있는데, 그 주랑식 중정으로 가장 화려하고 12마리의 사자가 수반과 분수를 바치고 있으며, 분수로부터 4개의 수로가 뻗어 중정을 4개로 나누고 있죠. 수로를 통해서 그 중정을 4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린다라하의 중정이 있고요. 중정 가운데에 분수를 두어서 여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했고요. 가장자리에 회양목을 식재하여 여러 모양의 화단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격자 중정이라고, 이것을 리자라고도 부릅니다. 바닥은 둥근색 자갈로 무늬를 두었고요. 중앙에는 분수를 세워 환상적이면서도 엄숙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중정 내 귀퉁이에는
사이플러스를 식재하여 사이플러스 중정이라고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방금 그라나다의 아람브라 궁전을 얘기했죠. 그 이슬람이 멸망할 때까지 최후의 유적지, 알베르카 중정, 사자의 중정, 그리고 린다라하 중정, 창격자 중정, 이렇게 4개가 있는 아람브라 궁전 얘기했습니다. 프랑스 정원 특징을 좀 알아볼게요. 17세기 산림 내 소로를 이용하여 장엄한 경관을 전개했습니다. 산림에 쌓인 내부 공간은 다양한 형태와 색채를 도입한 기하학적이고 장식적인 정원으로 구성하였고, 넓은 평지에는 매크로한 5개 공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장식적인 평면상의 구성으로 소택지 등의 평지를 적극 활용했답니다. 자, 17세기 프랑스 정원의 특징은요, 영국의 자연 풍경식 그런 조경 양식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름농밀, 뿌띠 트리아농, 몽소공원 등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정원도 그 시기와 시대와 그때에 따라서 어떤 유행의 양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덜어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덜어내기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에 있는 정원을 볼게요. 미국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센트럴 파크가 있잖아요. 이 센트럴 파크는 영국 최초의 공공공원이 있어요. 버컨드 헤드 공원이라고 그래서 그 버컨드 헤드 공원의 영향을 받은 최초의 공원이 바로 미국 센트럴 파크입니다. 미국 도시공원의 효시가 되었고 국립공원 운동에 영향을 주었으며 1872년에 옐로우스톤 공원이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데에 역할을 한 거죠. 그 영향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드러운 곡선의 수법과 폭넓은 원로, 그리고 넓은 잔디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도시의 산소통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센트럴 파크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중국 정원을 한번 알아볼게요. 중국 정원의 특징은요, 연못을 파서 섬을 쌓아요. 그리고 선산으로 꾸미는 등, 이 선산이라고 그러면은 신선의 산입니다. 선산으로 꾸미는 등 인위적으로 산수를 조성한 거예요. 그다음에 축산 기법의 발달로 더욱 압축적 산수 경관을 조성했고요. 풍경식이면서도 경관에 대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색입니다. 하나의 정원 속에 부분적으로 여러 비율을 혼합하여 사용했고요. 기하학적인 무늬의 전돌 바닥이 전돌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그 돌로 벽돌로 만든 거죠. 돌을 벽돌로 만든 걸 전돌 포장과 기괴한 모양의 궤석을 사용하여 바닥면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게 이제 궤석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중국 산수화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산수화를 그릴 때 먼저 가장 먼저 배우는 게 궤석을 그리는 방법부터 배우거든요. 중국은. 그래서 이제 그 궤석을 또 많이 배치를 해요. 이게 중국 정원에다가. 그래서 중국 여행 다녀오시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또 그것을 도입해 온 게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수석이라든지 괴석이라든지 그런 것을 옆에 두고 관상을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자연의 미와 인공의 미를 함께 사용하고 있고요. 자, 사실주의보다는 상징적 어떤 축조의 주를 이루는 사이주의, 철학적인 그런 사이주의에 입각한 그런 정원이 특징입니다. 어떤 의미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여기에서 조금 더 진행되는 것이 중국 정원에서 조금 더 사이적인 정원이 일본식 정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로마치 시대에 그러니까 무로마치 시대라고 그러면 1336년에서부터 1573년이거든요. 이 무로마치 시대의 정원은 조석이 중시되고 전란의 경계적인 제약으로 정원이 축소되어 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사상이 정원 축조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산수식 정원이 발달되어 있고요. 에도 시대는 1603년에서부터 1867년을 에도 시대라고 하는데 에도 시대 전기에는 교토 중심이었고 중기 이후에는 에도가 중심이었죠. 그래서 후원은 건물과 독립된 정원으로 지천 회유식이라는 그런 정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에도 시대 지천 회유식 정원이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소라쿠엔 정원이에요. 고베 항구 도시에 있는데 소라쿠엔 그 정원 도시가 있고 여기 이제 에도 시대 지천 회의식 정원을 보면은 45도로 누운 소나무, 물과 나무가 어우러진 돌다리, 농나무, 자연 풍경식 정원, 그리고 지천 회의식 정원, 수림. 이 수림은 뭘 말하냐? 물그림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늘 정원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이제 여러분 어디에서 에도 시대의 지천 회유식 정원을 볼 수 있냐? 여러분 목포의 이훈동 정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달산에서 흘러온 물을 이용해서 집안의 정원 전체를 돌게 하는 거, 회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돌 계단으로 올라가는 관문과 철쭉 정원 그리고 다리가 이곳저곳에 이렇게 연못 사이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도 시대의 정원은 또 서원 정원이라고 그래서 건축에 종속되며 또 회화식으로 옥내에서 조망하도록 조성한 그런 정원이 서원 정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정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백제시대 정원부터 살펴볼게요. 대표적인 정원으로는 궁남지입니다. 또 다른 것은 임류각 동성왕 22년 년에 만들어졌고요. 궁 동쪽에 세워서 강의 그런 경치와 산야의 조경을 즐겼어요. 강과 산야를 같이 어우러서 조경을 즐길 수 있게 한 거죠. 임류각 얘기입니다. 그리고 희귀한 새와 짐승을 길렀으며 화려한 연못이었죠. 임류각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궁남지는 무왕 35년에 만든 건데 우리나라 최초의 신선 사상을 반영한 지원으로 현재는 부여읍 남쪽에 복원되어 있습니다. 궁 남쪽에 연못을 파서 방장선도를 축조하고 방장지 물가에 버드나무를 식재하고 그리고 연못 한 가운 이게 이제 그 궁남지예요.
궁의 남쪽에 연못을 조성해서 이렇게 정원식으로 꾸며놓은 거, 그것을 얘기했고, 연못 한가운데는 복례산을 상징하는 섬이 위치해 있죠.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죠. 어디 가서 볼 수 있나요? 저기 울림산방에 들어가다 보면은 이런 그 연못, 복례산이 있는 그런 연못을 볼 수 있고, 또 어디에 볼 수 있죠? 저쪽 어디지? 보길도에 가면은 윤선도 선생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정원에서도 볼 수 있고, 예, 우리 뭐 곳곳에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 시대 거를 한번 볼까요? 신라의 안압지, 문무왕 14년에 만든 건데요. 임해전 지원이라고도 하는데, 안압지는 그 명칭은 동국여지 승남에서 비롯되었으며, 궁중에 연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지금 기술을 길렀다는 기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연못의 면적은 약 16,800제곱미터 정도이고, 그 안에는 삼신도를 상징하는 대중소 3개의 섬이 축조되어 있습니다. 연못의 북안과 동안으로 무산 12봉을 상징하는 12개의 인공산이 있어요. 호안은 연못의 안은 다듬은 돌로 마감하고 있고요. 바른 쌓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못에 관배수시설입니다. 관을 넣어서 배수시설, 그리고 반석의 사용, 유속 감소를 위한 수로의 형태 등으로 조경 기술이 매우 정교하고 우수하여 고려나 백제보다 월등히 발달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임해전 정원은요, 바다를 표현하고자 직선과 함께 다양한 곡선으로 처리가 된 게 임해전이고요. 월지를 포함한 임해전 지원은 신선 사상을 반영하여 조성하였으며, 주로 연회와 관상, 뱃놀이 등에서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삼국을 봤으니까, 자, 고려의 정원 특징. 자, 8대 조경 식물이 있어요. 고려 조경에는 소나무, 버드나무, 매화, 향나무, 은행나무, 자두나무, 배나무, 복사나무, 요 8개가 조경에 사용돼서 특징이에요. 고려 정원의 특징. 그리고 중국 송나라의 그런 수법을 모방해서 하원과 석가산 등 많은 누각 등을 배치해서 관상 위주의 화려한 정원을 꾸몄습니다. 고려 정원의 특징입니다. 이번에는 조선 정원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특별히 조선 정원의 하이라이트라 하면은 여러분 경복궁이죠. 정궁으로, 우린 그 경복궁은 조선의 정궁으로 기하학적인 형태의 정원이며, 남북으로 연결된 축을 중심으로 각종 시설물이 좌우 대칭으로 연결되었고요. 거기에 경해루, 태종 12년에 창건되었으며, 외국 사신의 영접과 왕이 군신들에게 베풀었던 연회 장소죠. 유생들의 시험 장소이기도 하고 무예와 활쏘기의 관람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덕궁을 볼게요. 창덕궁과 함께 동궐이라고 불렀고,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창덕궁, 이게 창경궁과 함께 동궐이라고 불렸고, 후원은 비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경복궁과 달리 자연 지형을 이용하여 후원을 조성했습니다. 낮은 곳에 연못을 팠고, 높은 곳에는 정자를 세워서 관상, 휴식 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각 지역에 있는 정자의 모토가 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낮은 곳에 연못을 파고 높은 곳에 정자를 세워 관상, 휴식 공간으로 사용했다. 이러한 형태가 전국 각 지역의 많은 정자들이 좀 높은 곳에서 물을 그러니까 강이나 바다를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정자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경궁 후원의 명칭 변화, 원래는 후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뒤에 있는 화원, 그리고 후원이라고 했다가 또 저기 후화이라고 후화, 뒤에 있는 꽃 하원 이렇게 불렀다가 북원 뒤쪽에 있으니까 우리는 정남향으로 집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으니까 북원이라고도 또 불렀다가 금원, 이건 금원 뭐예요? 금지하는 거죠. 여기 주인만 들어가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들어오지 않게 금원이라고 불렀다가 비원, 비밀스러운 공간이다. 그래서 비원이라고 또 불렸다가 이렇게 5번 그 명칭이 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별서정원이라고 있어요. 주로 농장 가까이에서 별장처럼 따로 지은 개인 정원 형태를 별서정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그 자연인들 있잖아요. 자연인들 알고 보면은 뭐 도시에서 엄청 돈을 잘 벌고 잘 지내다가 나이가 먹어서 고향이나 어디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으로 와서 집을 짓고 농막을 짓고 살잖아요. 이런 형태가 별서 정원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그 별서 정원 중에 중요한 원님들이 어떤 게 있었죠? 소세원, 양산부가 지은 소세원이 있었고, 또 저쪽에 완도 쪽으로 이제 가면은 또 그 섬에 있는 윤선도 선생이 만들어 놓은 정원이 또 있었고, 또 하나는 어디에 있죠? 여기 강진에 가면은 백운동 정원이 대표적인 전남의 원님 별서 정원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대표적인 이런 정자들을 보셨잖아요. 자, 그러면 별서 정원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자, 별서 정원은요, 주택 정원이면서 이게 민가 정원이죠. 민가 정원이면서도 특별한 정원이라서 별서 정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대부가 본가와 떨어져서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기 위해서 초야에 지은 집이 별서 정원이에요. 양산보의 소세원, 자, 대, 각, 단, 화계 등 2개의 연못으로 구성되었으며 공간 구성 및 자연과의 조화가 뛰어난 곳이죠. 그리고 윤선도의 부용동 원님, 이거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보길도, 완도 보길도에 있습니다. 부용 원님을 보면은 낙서제가 있어요. 곡수당, 그 다음에 동천석실. 제가 이제 동천석실은 가봤어요. 여기가 부용동 원님을 쬐깐하게 보면 안 되고, 그 보길도의 그 한 가운데에 산으로 좀 둘러싸여 있어요. 연꽃 모양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굉장히 큰 넓은 곳이에요. 그 산 중턱에다가 동천석실을 넣어놓고 낙서제와 곡수당이 있고, 그리고 하이라이트 가운데에
그러니까 연꽃의 꽃술 수술과 암술이 있는 그 공간 거기에다가 세연정 등으로 이게 구성되어 있죠. 원림마다 직선형 방지라고 하면 네모난 연못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화계라고 하면 계단식으로 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기 뭐랄까 화계 계단식으로 꽃을 심었다. 이거 뭐죠? 작은 화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화계를 만들어 화훼와 귀암괴석을 배치했습니다. 울타리가 없어요. 울타리가 없으며 자연 자체의 최소한의 인위적 구성만을 가미했습니다. 자, 정약용 선생의 다산초당을 한번 볼게요. 방지원도 있고요. 괴석으로 석가산을 축조하였으며 언덕 위에 있는 용천에서 물을 끌어다가 폭포를 만들어 연못 안에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다산의 사경에 들어갑니다. 이제 정석이라고 쓰인 바위, 약천, 샘물이죠. 그 다음에 다조, 그리고 연지, 석가산 이렇게 요거 이제 요렇게 세 개가 별서정원에 해당하고 그리고 또 하나 강진의 백운동도 별서정원에 해당합니다. 자, 별서정원을 한번 좀 비교해 볼까요? 연못, 네모난 연못이죠. 방지가 없는 별서정원도 있어요. 옥호정하고 소한정이 정자가 없는 별서정원이 있어요. 정자가 없어. 부용동 원림 그리고 대가 없는 별서정원 다산초당 대나무 그리고 샘이 없는 별서정원은 샘이 있는 별서정원 아까 다산초당에 약천 얘기했죠. 그 샘이라고 그랬죠. 옥호정의 해생천이라고 해생천이 있어요. 그래서 샘이 있는 별서정원이 있고 계곡이 있는 별서정원은 소세원과 소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런 별서정원은 여러분 한 번씩 다 다녀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한꺼번에 다 다녀올 수 없으니까 조금씩 한 개씩 다녀오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나라 공원 최초의 공원은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탑골공원입니다. 근대식 대중공원으로 탑동공원, 파고다공원이라고도 했으며 1897년 목포가 개항하던 해입니다. 그때 영국 브라운이 고문으로 참여해서 만들어졌어요. 그 외에도 장충당공원, 사직공원, 효창공원, 삼천공원, 남산공원이 있고요. 우리 목포에도 최초의 공원이 있었죠. 어디예요? 네, 송도 신사가 최초의 공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여기 오늘 방문한 이곳 앞에도 천사분재공원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이 분재 그리고 인위적으로 조성해 놓은 분재공원 그리고 또 이쪽에 오른쪽에 또 보면은 유럽식 그런 회랑식도 있고 또 통로를 그 나무를 식재해서 통로를 만들어 놓은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형과 동양적인 어떤 것들을 혼재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석가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눈여겨 보시고 또 하나는 옛날 그 조각이 쇼나 조각이 있어요. 쇼나 아프리카 부족 중에 가장 많은
부족이 쇼나 부족인데 그 부족들이 만든 조각을 여기다가 저기 조성해 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각도 좀 보시고, 특히 이제 겨울에는 아기동백 축제라고 해서 그 산다 그 동백이죠. 산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나무들을 식재를 하고 이 기후하고 맞게 조성되어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안에 또 다목적인 것 같아요. 미술관이라든지 황해교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잘 이렇게 합쳐놔서 이 다양하게 만족감을 주는 공간이 바로 아페도 정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마칠게요. 감사합니다.